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 저희 진짜 주식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9시 20분까지 시청자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종료된 이후에도 백강훈 멘토님의 진짜 투자 비법, 무료 메시지로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입장은 저희 생방송 중에만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장 방법, QR코드 활용하시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지금 TV 화면 속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한번 가져다 대보신다면 오픈 채팅 참여 링크가 뜹니다. 이 버튼 누르고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답장 통해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받는 번호는 샵 3989 이렇게 5글자 입력해 주시고요.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오늘 밀키트 종목들의 더욱더 자세한 레시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자 주요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래 대금은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부진했고 양 지수는 장중 내내 약했습니다. 기관의 매도세에 개장 직후 2,400선이 무너지기도 했던 코스피는 낙폭을 약간은 줄이며 0.72% 마이너스로 마쳤고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800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확인해 보겠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시장 상황입니다. 11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60.4로 4개월 연속 하락했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작년 11월,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전날 급등했던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찾아가자 위험 선호 심리는 커졌는데요. 기술주들의 강세에 나스닥이 2% 넘게 올랐고 S&P 500은 주요 저항선인 4,400을 돌파하며 지난 9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저희 11월 들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진짜 주식 백강훈 멘토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이 진짜 주식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러 나왔고요. 멘토님만의 차트 기법인 고투더 퓨처, 미래가 보이는 차트를 통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주고 계십니다. 자, 저희 매주 월수금 아침 함께 하시면서 또 11월에 지켜볼 수 있는 밀키트 종목들, 멘토님께서 숨겨주셨던 알짜 종목들 많이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저희 멘토님과 함께 밀키트 종목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입동이 지났지만 겨울이 조금 빨리 차가운 듯합니다. 계절의 변화가 급격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도 우리 증시와 계좌에는 따뜻한 봄바람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저희는 진짜 주식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고투더퓨처 차트 기법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꼼꼼히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주말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네, 잘 보냈습니다. 또 좋은 에너지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채워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진짜 주식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매주 월, 수, 금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11월 들어서 합류해 주셨고 멘토님이 알려주신 종목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멘토님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생방송 중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아침에 50분 내에 보내주셔야지 가능하시다는 점. 자, 문자 메시지 받는 번호는 지금 자막 나가고 있는 대로 샵 3989를 받는 번호에 입력해 주시고요.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세 글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멘토님과 함께 무료 방송까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저녁 드시고 여유 있는 시간에 무료 방송 시청하시면서 더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무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월수금 저녁 8시 너튜브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진짜 주식 백강훈 이렇게 7글자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함께할 백강훈 멘토님의 인사와 소개까지 들어보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멘토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주말 동안에 겨울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날씨는 겨울이지만 여러분들 계좌는 훈훈한 봄날이 가득할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진짜 주식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할 텐데 가장 먼저 멘토님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리뷰부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이 11월 들어서 아껴두셨던 종목들 하나씩 이렇게 풀어주고 계신데요. 자, 저희 첫 번째 중간점검 짚어볼 종목은 11월 6일 지난주 월요일에 알려드렸던 하나마이크론입니다. 그 당시 이 하나마이크론 HBM 관련된 모멘텀을 설명해 주시고 지난주 반도체들 상승 중에서도 대장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금요일에도 한번 짚어주셨었지만은 멘토님 조금 더 눌렸을 때 진입해보기 좋은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아직은 고점을 잘 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진입 좀 가능성을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다시 한번 이 종목 AS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이 사실 금요일 날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좀 눌림이 나왔었다가 네. 약 8%가 넘는 상승세가 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사실 이게 엄밀히 말하게 되면 지금 고점 부근을 2번 돌파 시도했는데 실패했었죠. 제가 말하는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인데 자세히 좀 보시게 되면은 고점을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파를 이제 실패했었습니다. 중요한 건 돌파 한번 시도해서 실패하게 되면은 재차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눌림은 불가피하죠. 눌림 이후에 움직임들을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조금 오늘 중요시하게 보는 거는 우리 증시의 방향을 또 봐야 됩니다. 오늘 사실 뭐 대장주라고 하시는 한미 반도체 시간에서 금요일 날 하한가를 마감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동반 하락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오늘 고점 부근에서 바로 매수는 너무 위험할 것 같고요. 역시나 제가 얘기 드렸던 이 31,000원대까지 눌림이 나오는 걸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31,000원까지 눌림이 나왔고 과거에 봤을 때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네. 또 한 번 막 강하게 반등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위험한 것 같고요. 한번 바닥을 지키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를 분봉으로 좀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보게 되면은 한번 바닥을 지지하는 라인들이 보이잖아요. 네. 한 번에 돌파가 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임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지하고 결국 상승이 나오는 만큼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매수 들어가는 건 조금 위험하고 지지 여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지지 여부를 한번 확인 후에 그 다음에 상승의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지켜보고 들어가도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늦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31,000원까지 기다려야 된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 종목의 모멘텀에 대해서는 지난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저희가 이제 매도 타이밍을 한번 노려봐야 할 때인데 지금 고점 돌파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가 진입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31,000원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얘기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자면 지난 금요일에 알려주셨던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자,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하나마이크론이랑 좀 흐름이 다른 것 같은 게 금요일까지도 계속해서 좀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한 11월 들어서 계속해서 신고점 돌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멘토님 저희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어떻게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금요일날 제가 장 전에 이야기 드리고 나서 무려 한 10%가 넘게 상승이 맞아요. 나왔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상승의 각도를 보시게 되면은 정말 쉼없이 오른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네. 너무 쉼없이 올랐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게 되면 좀 부자연스럽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제가 늘 그렇게 얘기 드리고 강조했던 매물대를 체크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네. 과거 한번 되돌아볼게요. 과거 되돌아보시게 되면은 매물대가 역시나 존재하게 됩니다. 이 7,100원 이후로 계속 강력하게 매물대가 좀 잔재하게 되고요. 이 매물대가 그렇게 쉽게 뚫릴 수 있거나 소화할 수 있는 매물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시게 되면 과거 23년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무려 3월까지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거래가 계속 이루어져 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에 매물대, 즉 매수하고 매도가 많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이제 홀딩하고 있는 물량이 되게 많을 것이다 라는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렵죠. 한 번에 돌파가 어렵다 보니 위에 7,100원대 상단을 터치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거 분봉으로 조금 더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네. 이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7,100원대를 터치하고 나서 바로 하락이 나오죠. 하락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또 지켜줬어요. 이 가격대를 6,700원 가격대를 지켜줬습니다. 지켜줬는데 제가 오늘 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갑자기 상승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역시나 한번 눌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디까지요?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5,800원, 즉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급소 가격입니다. 이 가격대까지는 부근까지는 그래도 내려와야 돼요. 지금 너무나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부근까지 내려오고 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지대 형성을 꼭 봐야 됩니다. 지지라인대가 형성되고 난 뒤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800원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또 진입하시기보다는 왜냐면 내려갈 수도 있어요. 또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불안정함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나 5,800원 부근까지 내려오는 것을 지켜보고 그리고 지지 여부까지 확인하고 진입해도 늦지 않고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사실 이거는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전략 같은 부분은 저희 노란 톡방에서 제가 자세히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면 하단에 나오는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게 되면은 더 자세한 실시간 전략 대응 지속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멘토님께서 좀 좋은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지만은 확실한 진입 타이밍, 혼자서 찾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막 통해서 계속해서 두 가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저희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문자 메시지나 혹은 QR코드 편하신 방법 택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에 또 멘토님께서 너튜브에서 무료 방송도 진행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조금 더 손쉽게 하기 위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무료 방송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너튜브에 진짜 주식 백강훈 7글자 검색하시고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좀 한 주의 시작, 멘토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시고는 저희 실시간 특징주들의 흐름을 조금 더 분석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처음 이제
도전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개장 전에 실시간 특징주들의 흐름을 짚어보면서 오늘 시장에 도움될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시청자분들 이 시간 좀 지켜보신다면 오늘 투자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오늘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종목들 살펴보시면 아까 멘토님 잠깐 언급해 주셨던 한미반도체가 가장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반도체주들 움직임 가운데서도 좀 강한 상승이 나왔었지만 시간에 하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3분기 실적이 좀 굉장히 아쉽게 나왔다는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멘토님 저희 우선은 한미반도체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한미반도체 많이 걱정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현재 종목 조회수 1위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매수하고 매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먼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분기 실적 부진이라는 거는 사실 명분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조정에 대한 명분이죠.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반도체 얘기를 좀 많이 드렸지만 앞으로 HBM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한미 반도체 또한 관련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관련주는 내년까지 좀 중장기로 봐도 되는 만큼 지금의 좀 뭐 하한가 같다고 해서 이 종목이 끝났냐라고 했을 때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자세한 차트적 대응 이야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67,900원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신고가 갱신했고요. 보시게 되면은 하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그 하락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이 한미반도체 현재 급소 가격은 바로 6만 원입니다. 6만 원. 6만 원이 왜 급소 가격이냐? 과거로 되돌아보게 되면은 우상향의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나중에 6만 원대는 지속적으로 돌파하지를 못했었죠. 보시게 되면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올해 이번에 들어서 11월 달에 강력하게 돌파가 일어났는데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에요. 신고가가 갱신됐다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불안 요소, 즉 이 뭐 한미 반도체에 긍정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매수세가 쏟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불안정한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차익 실현 매물들이 오늘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만 원대까지 우리가 기다려 봐야 돼요. 6만 원대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데 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6만 원대까지 뭐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이걸 바로 진입하게 되면 위험하겠죠. 왜 그러냐면 넓게 볼게요. 넓게 보게 되면은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와 있다는 거를 눈에 봐도 보이실 겁니다. 네. 무려 상승 초기가 10,000 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0,000 원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67,000원까지 올랐으니 6배 이상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겠죠.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제가 그렇게 늘 강조드리고 얘기 드렸던 자 그럼 한미반도체가 재료가 그러니까 즉 재료가 이슈가 계속 이어지냐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지냐를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진입을 할 생각이 있다면 6만 원을 기점으로 지켜보자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만약에 6만 원을 기점으로 눌림에 좀 매집하고 눌림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상승에는 흐름이 좀 보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조정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이 무려 5만 원대입니다. 이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6만 원대에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지켜보고 진입해야 된다 얘기 드리고 싶었고 만약에 6만 원에 진입을 했는데 횡보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락이 좀 이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즉시 우리가 손절로 대응하게 되면 손절은 매우 짧게 하기 때문에 손실은 폭은 작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타점인 5만 원대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이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우선 멘토님 오늘 첫 번째 오늘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가장 높게 올라와 있는 한미반도체 차트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주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한가를 기록했었지만 오늘 아침 또다시 증권가에서 뭐 HBM 생산 장비라든지 앞으로의 상승 여력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6만 원 선 지지 여부 잘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진입해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 멘토님만의 차트 기법 통해서 설명 풀어주셨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좀 살펴볼 만한 종목은 2위에는 에코프로가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오고 월요일에는 코스닥 시장 굉장히 강하게 올랐었지만 그 이후에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해버리면서 이 지난주가 끝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켜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자, 멘토님, 우리 에코프로 지난주 종가 68만 5천 원으로 다시 후퇴했는데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은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걱정 많으시죠,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사실은 제가 가장 많이 질문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네. 차트 보시면서 현재 흐름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역시나 공매도 금지 이후의 상한가 이후 패턴을 보게 되면은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을 만약에 하게 되면 역시나 이렇게 긴 하락이 나온 이유가 매물대가 사실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얘기 드리지만 저점 대비해서 이미 너무나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하방에 대한 압력이 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에코프로가 즉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다시 반전에 일어나려면 뭔가 강력한 재료가 나와야 됩니다. 뭔가 강력한 재료하고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지금 알고 있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지금 상황상 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락의 압력이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다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다행히 이제 바닥은 다졌다, 1차적으로 다졌다 얘기는 항상 드리고 있었어요. 지금 모습을 보게 되면 제가 64만 원을 지지 라인으로 제가 급소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64만 원대는 과거로 봐도 역시나 지지와 강력한 저항을 받았던 자리다. 이미 좀 눈에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을 때, 리뷰해 드렸을 때 이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한번 내려올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거다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우상향하면 너무 좋겠지만 하락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만약에 64만 원이 뚫리고 내려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말 그때는 50만 원까지 돌파 하락이 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좀 이 아픈 손가락이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손절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64만 원을 기점으로 반등이 나오는지 혹은 하락이 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필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바닥을 다졌다고 표현한 거는 하락이 일시적으로 멈췄다는 거지 진입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보수적인 시선으로 에코프로를 관망하셔야 된다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에코프로까지 멘토님만의 고투더 퓨처 차트 기법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올해 가파른 상승이 나왔던 만큼 아직까지도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64만 원 라인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참고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오늘 지금 개장 전 가장 관심 많이 받고 있는 실시간 특징주 한미반도체와 에코프로를 통해서 또 반도체와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얘기까지 조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저희가 지금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멘토님 미리 준비해 주신 기업 분석 내용 들어보고요. 개장 이후에는 오늘 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또 고투더 퓨처 기법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앞서서 리뷰 도와드렸던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당시 멘토님께서 이 가상화폐에 관련된 기대감을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첫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로 연관이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인데요. 사실 이 종목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저희가 뭐 소위 말하는 벤처캐피털 회사인 것 같은데, 이 종목이 그 비트코인 가상화폐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선 이 기업 정확하게 어떤 일 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 회사입니다. 근데 재료는 어떤 걸 갖고 있냐면 네.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두나무는 아시겠지만 국내 거래소 가장 큰 거래소죠. 네.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 드리게 되면은 이 창업 투자 회사라는 게 사실은 이 그 신생 벤처기업이 초기 단계가 기술력은 갖고 있고 잠재력도 갖고 있지만 자본력이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서로 약점인 부분을 보완하는 파트너 관계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두나무의 지분을 약 6%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 중요한 거는 에이티너 인베스트는 매년마다 실시하는 이 창업 투자회사 평가에서 항상 높은 등급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만큼 좀 탄탄한 회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역시나 가장 큰 재료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년 1월 달에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이 이어져 와 있는데요. 그런 만큼 지금 에이티너 인베스트도 이 코인 관련주로 편입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이 매우 좀 긍정적으로 기대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네. 멘토님 준비해주신 자료에 보니까 저희가 익숙한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뭐 말씀해주셨던 두나무도 그렇고 그 옆에는 셀트리온이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뭐 직방이라든지 패스트파이브 이런 기업들 전부 다 저희가 정말 이제는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스타트업인데 관련해서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이런 기업들을 좀 초창기에 발굴을 해서 투자를 하고 밀어줬다 이런 얘기로 들려지고 있는데요. 잠깐 언급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의 이제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비트코인 가격도 사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 두나무라든지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수혜를 받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거의 37,000달러, 그 하나로는 5천만 원 가까이 상승이 좀 이어가고 있죠. 네.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역시나 승인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사실은 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현물 ETF 심사를 한번 반려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레이스케일에서 그 반려 소송을 좀 제기했었고요. 재판부에서는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SEC에서 뭐 다시 한번 뭐 반송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별다른 소명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1월 10날 그 승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언론에서는 거의 90%의 확률로 승인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럼 만약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냐라고 좀 봤을 때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즉 코인 투자 자체가 제도적으로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안정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ETF가 승인된다고 하는 거는 마치 주식처럼 금융상품으로 편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도적 안정장치가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것은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가장 그 사실 제일 좋게 보는 거는 그레이스케일을 비롯해서 블록렉 등 이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의 막대한 그 운용 자금이 쏟아진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역시나 비트코인의 상승세 또한 뭐 지금 뉴스에 언론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 뭐 1억 간다, 뭐 2억 간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중요시하게 보는 거는 이슈가 강하게 지속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투자자분들이 이 승인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 결국 주식은 아시겠지만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크게 충만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이 매우 기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네, 1월 10일 심사 마감이면 이제 정말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날씨는 좀 급격하게 추워졌지만은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 크립토 윈터가 끝난다라는 기대감이 몰려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관련된 주식 종목들에도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될 경우에 실제적으로 좀 연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자금 어디까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은 언론에 나온 걸 취합해서 보게 되면은 네. 그 약 2경 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2경 원이요? 조원을 넘어섰죠. 상상할 수 없는 자금인데 오. 저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예측한 결과이기 때문에 네. 실제 2경 원이 쏟아질지 아니면은 그것보다 미흡한 자금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투자할 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 같아 라는 기대감으로 계속 우리가 투자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거는 1월 10날이면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2달 동안의 재료가 이슈가 계속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네. 2달 안에 SEC에서 또 다른 반려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재료가 계속 이슈가 지속될 거라는 그 기대감이 살아있다.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뜻과도 같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지켜봐야 된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외부적인 변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뉴스가 되기 전에 정말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는 이 시기에 저희가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를 주목해 보기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 캐피털 회사고요. 지금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가상자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기에 이 종목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멘토님만의 차트 기법 고투더 퓨처 통해서 잠시 후에 확인해 볼 텐데요. 자, 그리고 저희는 그 전에 두 번째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이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산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방산 얘기를 듣고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이슈가 떠오르는 분들 계실 테지만 우선은 자세한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은 S&T 다이내믹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뭐 방산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공작기계 이런 쪽과 관련된 일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S&T 다이내믹스를 저희가 방산 관련된 모멘텀으로 지켜봐야 될 이유,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S&T 다이내믹스가 사실은 제가 오늘 방산 관련주로 소개는 했지만 기업의 전신을 살펴보게 되면은 차량용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또 주요 공급처인 만큼 이 차량용 부품에도 좀 일각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변속기가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 변속기, 우리한테 네. 좀 익숙한 그 K9 자주포라든가 아니면은 뭐 레드백 장갑차, 네. 이런 화력 장비에 들어가는 변속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군대도 안 다녀왔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K9은 사실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변속기를 좀 주요 개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지고 있는데, 보니까 사실 저희가 방산 쪽에 대장주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맞습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도 연관이 있다고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주요 공급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연관성이 깊고요. 네. 주로 지금 계속 그 공급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변속기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 올해 수주 잔고가 무려 30조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요 그 공급처인 S&T 다이내믹에 또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그 관련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S&T 다이내믹스, 오늘 저희가 지켜볼 부분은 방산 쪽 이외에도 자동차 부품 같은 이런 다른 사업에서도 좀 현대모비스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든지 하는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 우선은 방산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이 S&T 다이내믹스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또 사우디아라비아랑 손을 잡았다는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관련해서 멘토님 직접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그 사우디 그 경제 사절단에 S&T 다이내믹스가 포함이 됐었고요. 그리고 사우디 그 기업과 함께 방산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슈가 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 중요한 게 S&T 다이내믹스가 처음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건 아니고요. 초창기 우리나라 K2 전차 초기 개발 협력단으로 참가했었는데 그때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변속기 그 내구도가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네. 결국 독일제 변속기가 좀 들어오게 됐고요. 절체부심한 끝에 그 인정받았던 건 올해 1월 달부터입니다. 올해 1월 달에 그 튀르키예의 알타이 신형 전차에 S&T 다이내믹스가 생산하고 개발한 변속기를 공급한다, 이슈가 좀 강하게 나왔었고요. 그로 인해서 기술력도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기대하고 있던 거는 사실 우리나라 K2 전차의 4차 양산 시기가 곧 도래하게 됩니다.
독일제를 그동안 써왔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S&T 다이내믹스의 변속기가 공급을 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냐면 이 방위산업 특성상 신무기 개발이라든가 신제품 개발이 빠르게 교체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에 수주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매출 증대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S&T 다이내믹의 그 매출 증대 또한 굉장히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아시겠지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다음에 이스라엘 분쟁까지 지금 계속 불안한 이런 경제 심리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으로써 이런 방산 관련주들의 굉장히 좀 글로벌 집중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S&T 다이내믹 또한 이런 글로벌 경제 시황 속에서 좀 우뚝 설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이 사우디아라비아랑 뭐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좋은 얘기지만은 저희가 지금 글로벌 정세가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 관련해서 방산주들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딱 떠오르는 것만 해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내년 2월이 되면은 벌써 2년이 되어가는 상황이고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도 주말 사이에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뉴스에서 전해지면서 저도 좀 마음이 아팠는데 방산 쪽에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저는 기대함을 좀 많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네. 우리가 지금 뭐 이스라엘 분쟁도 쉽게 끝나진 않습니다. 이제 쉽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산 관련된 그 종목들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 또한 오늘 그 S&T 다이내믹스를 공개한 이유도 결국 재료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를 기대하고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은 우리 차트적 분석 통해서 정확한 진위 탑전도 공개할 예정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 S&T 다이나믹스, 오늘은 방산 관련된 모멘텀으로 이 종목을 조금 살펴보자고 들고 오셨는데요. 자, 이 종목 역시나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멘토님의 고투더 퓨처 차트 기법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11월 13일 월요일 시장 상황 잠깐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시간 9시 6분 5초 가까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지수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9% 올리면서 2431포인트에서 이번 주를 시작하고 있고,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0.87%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면서 796선에서 지수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우선 개인 투자자들만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에서는 또 반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인이 250억 정도 순매수로 담아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1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강하게 움직이는 상승 테마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15% 두 자릿수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네오위즈 홀딩스와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7% 정도 강세 보여주면서 이번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백화점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대구백화점이 지난주 금요일 시간을 거래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했었고 오늘장 현재 13%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분 경영권 매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대구백화점이 오늘장 12,82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월요일 시장 상황 잠깐 점검해 봤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오늘 우리 시장도 우선은 출발이 좋은데요. 이 기세 끝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오늘 밀키트 종목들의 가격 전략 잠시 후 백강호 멘토님의 굿투더 퓨처 기법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우선 양 지수 출발이 좋은데 저희는 밀키트 종목들 지금 이런 흐름에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백강호 멘토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자, 이제는 자세한 타점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만의 고투더 퓨처 미래가 보이는 차트를 통해서 이 종목들 앞으로를 예상해 보도록 할 텐데 우선 첫 번째 저희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이었죠. 에이티넘 인베스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3% 정도 강세를 보여주면서 2,745원 선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보면은 좀 지난 한 여름에 급등세가 나온 이후로 계속해서 좀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멘토님 에이티넘 인베스트 관심 있으신 분들 어떻게 진입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차트 화면 보시면서 제가 이야기 드릴 텐데요. 먼저 제가 항상 그 급소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의 가장 중요한 급소 가격은 바로 2,400원입니다. 2,400원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과거로 좀 지켜봐도 굉장히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았던 중요한 라인이다. 그러니까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다시 이제 최근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제가 2,400원을 중요시하게 좀 보는 이유가 최근에도 강력하게 지지하고 지지받고 또 지지받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다시 한번 최근에 또 지지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역시나 강력한 지지라인이 형성됐다. 우리가 좀 확신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물론 이제 그 한 6% 정도 상승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높은 자리죠.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보게 되면 박스권의 상단 부분이 너무나 강력하게 좀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 3,000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윗부분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3,000원 가격 라인이 계속 돌파가 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 돌파가 실패하고 난 뒤에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바로 한 번의 상승이 또 돌파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눌림이 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눌림 이후에 횡보가 이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의 흐름이 다시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봐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역시나 거래량 부분이에요. 거래량.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박스권 하단, 즉 이 바닥 라인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가 뭐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에 대한 기업적 분석만을 통해서 매수 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외인하고 기관의 수급은 미리 좀 바닥권에서 진입을 하고 있었다. 얘기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결과는 역시나 거래량. 바닥권에서 나오고 있는 거래량은 이거는 개인 투자가가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역시나 그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좀 미리 좀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지금 요 차트만 봤을 때는 고점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이거 만약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멀리 보잖아요. 멀리 보게 되면 지금 2,700원이라는 가격대는 굉장히 낮은 가격대예요. 굉장히 낮은 가격대고 네. 제가 항상 그 종목을 공개하고 설명드릴 때 이야기 드리는 게 이 종목이 끼가 있냐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여력이 충분히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과거에서도 보게 되면은 요 2,700원, 3,000원 가격대만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급등이 나오잖아요. 엄청난 급등이 나오잖아요. 네.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돼도 3,000원이 만약에 돌파가 되면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그렇네요. 이 3,000원 가격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마지노선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확신하면 안 되잖아요. 확률적으로 접근해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뭐 낮은 가격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보다 제가 얘기 드리지만 지금 시장이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와야 돼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1차 진입 시기를 봐야 되는 게 그게 바로 2,400원 부근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2,400원까지 내려오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에 조금 더 빨리 진입을 원한다면 2,500원대에 진입하게 되시면 앞으로의 좋은 흐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 2,700원, 3,000원 라인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였는데 멘토님 역시나 이 종목의 차트 분석까지 자세히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2,400원 선 지지되는지 여부를 잘 지켜보시면서 지금보다 조금 더 하락이 나왔을 때 진입해 보자는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도 장중에 멘토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방송 종료 전에 하단 자막 나가고 있는 참여 방법 통해서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시면 멘토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많은 투자 정보 얻어가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 얘기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S&T 다이내믹스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살펴보자면은 이 종목은 최근에 움직임이 계속해서 캔들들이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뭐 마찬가지로 좀 고점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은 멘토님 분석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 다이내믹의 또 중요한 급소이죠. 그게 바로 12,500원입니다. 12,500원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네. 과거에 봐도 저항과 지지 라인을 많이 받았던 게 좀 보이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12,500원을 지지하고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까 앞서서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이 보시게 되면 윗꼬리가 많이 달리잖아요.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는 뜻은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 매도세가 이어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매도세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라고 봤을 때는 역시 과거로 가야 됩니다. 과거로 갔죠? 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매물대가 한눈에 봐도 보이시잖아요. 네. 이게 다 매물대예요. 이거 다 매물대인데 얼마나 부담돼요. 되게 부담되는 가격대입니다. 왜냐면 이 보시게 되면 12,500원 이후에 이 매물대가 무려 몇 년 만에 올라온 거냐면 2016년을 기점으로 무려 지금 7년 만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네. 이 매물대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윗꼬리를 달리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 S&T 다이내믹스가 힘이 없다 그리고 끝난 종목이다라고 하면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이거 매도세가 쏟아진다. 올라갔다 내려옴이 너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하려는 의지보다는 매도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되겠죠. 그럼 주가는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네.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잖아요. 그렇네요. 올라가잖아요. 네. 이걸 되게 여러분들 차트 하나하나 이 봉 하나하나를 의미를 굉장히 좀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또 재밌는 거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잖아요. 최근에 그림을 좀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우상향이에요. 우상향이에요. 네.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이 며칠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힘이 없나라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힘이 없는 게 아니고요. 앞선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선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상승이 일어날 때 물량이 매도세가 더 이상 쏟아지지 않는 즉 방해 물량이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방해 물량이 나오지 않아야 올라갈 때도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우리 진입 시기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급소인 12,500원에 이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오늘 좀 우리 증시 자체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조정에 따라서 12,50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1차 진입의 시기로 봐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1차 진입하고 난 뒤에 움직임을 간단히 또 살펴드리게 되면은 단기간에 이 가격대를 급등을 올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번 조정 라인, 즉 한번 횡보하는 구간이 반드시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소화하기까지가 이 앞선 매물대 기간을 보시게 되면은 너무나 길어요. 이 너무나 긴 그 매물대를 한 번의 돌파로 사실은 소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소화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 거고 특정 박스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14,500원부터 이 12,500원까지 아마 박스권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 형성 이후에 그 다음에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제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을 얘기 드리자면 거래량이 너무나 강력하게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과거로 돌아보게 돼도 거래량 자체가 급속도로 많이 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보이실 겁니다. 거래량은 늘고 있고 저점은 높아지고 있어요. 이 효과는 결국 주가의 우상향에 무게를 더 싣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종목이었던 S&T 다이나믹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멘토님 이렇게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는 차트 설명 너무나 쉽게 도와주고 계신데요. 이 S&T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12,500원 선을 중요하게 지켜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눌릴 경우에 안전하게 한번 그 부근에서 지켜보시면서 담아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밀키트 두 종목도 멘토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꼼꼼한 기업 분석과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 봤으니까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멘토님의 고투더 퓨처 차트 기법 통해서 또 궁금하신 점 많으신 분들께서는 또 저희 오늘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서 멘토님과 직접 소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튜브에 진짜 주식 백강훈이라고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밀키트 두 종목 정리해드리면서 여기서 오늘 방송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에이티넘 인베스트, 두 번째로는 S&T 다이내믹스를 오늘 두 밀키트에 포장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